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교직 논술반 개강하는 날입니다. 그죠? 우리 라이브반 선생님들, 인강반 선생님들 모두 반갑고요. 오늘 강의 계획서 좀 같이 보면서 먼저 어떻게 8주간 진행되는지 좀 같이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논술 작년도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논술 같이 작성해 본 후에 이제 1주차 시험 보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의 계획서를 좀 먼저 보면요. 우리 교직 논술 실전반 8주간 진행되는 그 과정이고요. 오늘 화요일 5월 23일이 개강입니다. 그죠? 그리고 라이브 선생님들 지금 오전 9시 30분부터 저랑 같이 하고 계시고, 점심시간 1시간 갖고, 그리고 이제 한 오후 3시, 2시 30분 요렇게 정도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예상하시고, 그리고 이제 인강반은 요 화요일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업한 것이 그 다음날 수요일에 이제 업로드가 되니까요. 그것도 시간 참고하셔서, 우리 라이브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매주 화요일이 그럼 논술 강의 수강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6시간 정도 확보해 두셔야 하고, 인강반 선생님들께서는 수요일에 강의가 올라가니까 수요일날 이제 18시, 6시, 저녁 6시니까요. 그냥 목요일 혹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요 4일 중에 하루를 그죠? 논술 수강하는 날로 잡으시고, 다른 날은 교육과정, 전공 공부 충실히 하시다가 이 논술 날을 기준으로 이제 논술 수강하는 날은 6시간은 공부 시간 확보해 놔야 하고요. 그 외의 날은 1시간 정도씩, 우리 기초반 때 선생님들 아마 공부 계획 세워서 진행하셨기 때문에 다른 날은 1시간 정도 혹은 1시간 30분 정도 논술 공부에 좀 할애를 하셔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논술 공부 계획은 이야기 나누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화요일, 수요일 인강 라이브반 진행되는 일정 보았고요. 우리가 강의 자료는 우리 라이브반 선생님들도 이제 스스로 출력하셔야 되고, 인강반 선생님들도 출력하셔야 하는데, 프린트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라이브반 선생님들은 화요일이 이제 아침 9시 30분이 수업이라서 그 전날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18시, 6시까지는 6시경 이제 업로드 된다 생각하셔서 저녁 시간에 출력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인강반 선생님들도 이제 화요일, 그 전날 화요일 18시, 6시까지는 또 자료가 업로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주차별 강의 일정은요, 오늘은 첫날이라서 저랑 같이 임용 논술 어떻게 우리가 작성해야 하는지 이제 기초반에서 기출문제를 접해보셔서 이제 대략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저랑 같이 서본결 다시 한번 핵심적인 내용 부분 좀 짚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 기준과 그다음 논술글 작성 방법, 그래서 요거 우리 작년도 기출문제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했고 어떻게 문장 진술을 해야 되고 핵심 답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서본결 체계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 수업을 하고 나면요, 오늘부터 바로 이제 논술 시험을 선생님들께서 보셔야 하죠. 그래서 1주차 논술 시험 60분입니다. 60분 동안 매주 이렇게 그 주차에 이제 논술 시험 문제가 나갈 거고요. 이제 자료에는 답안도 같이는 있어요. 근데 답안을 미리 절대 보지 마시고 시험 문제만 딱 선생님들 챙기셔서 답안지, 초안지랑 답안지 놓고 시간을 재시고 60분간 이제 시간을 엄수해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분 쉬는 시간 갖고 바로 그 시험 보신 거에 대한 분석과 해설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매주 그 주에 시험 본 내용과 관련된 이제 배경 지식을 조금 더 이렇게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서 논문을 읽을 때도 있고, 논문을 같이 그 관련된 주제에 대한 논문을 볼 때도 있고, 또는 다른 전공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논제 관련 자료 보기 이렇게 해놨는데, 저랑 같이 이렇게 찬찬히 읽으시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논술반을 임하는 태도는 물론 논술 20점 맞기 위한 거 맞습니다, 선생님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답을 써야 점수가 20점이 확보되는지에 대한 감각을 키우시고, 어떤 문제가 나오든 그 문제를 분석해서 답을 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건 맞고요. 근데 그것을 잘하려면 우리 선생님들이 유아교육 학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특히 요즘 최근 동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것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제시문에서 요구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을 쓰는 힘은 그죠, 길러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배경 지식을 다지는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느슨해지거나 그러지 마시고, 정말 나도 유아교육의 학자처럼 이렇게 요즘 연구되고 있는 것들을 좀 보자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결코 어려운 글이 아닙니다,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지금 공부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과 밀접한 것들을 다루니까요. 그 내용 읽을 때도 같이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주 이런 방식이에요, 선생님들. 매주 이렇게 총 3교시로 진행이
되는데 항상 2교시는 시험이 돼요. 그래서 거기 2주차부터는 제가 1교시 때는 이제 지난주 선생님들이 시험 보셨던 그 논술문에 대한 첨삭 사례를 갖고 논술 작성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좋은 방식인지를 이제 매주 다뤄보도록 하고요. 요 1교시가 끝나고 나면 그 주에 대한 시험을 보시는 거죠. 2교시에 시험 봅니다. 그리고 나서 3교시엔 다시 그 2교시에 시험 본 거에 대한 문제 분석과 해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를 같이 보는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적어 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이번 주 주제가 뭐 장애 통합 교육에 대한 논술문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논술문을 딱 보면 이 논제를 알 수 있잖아요. 이 논제를 제가 이제 오픈을 해버리면 우리 선생님들이 또 이제 대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실전과 같이 맞닥뜨리기 위해서 제가 논제를 다 적어 놓지는 않았으니까요. 선생님들이 이제 매주 그 자료를 확인하시면서 시험 보는 시간에 딱 여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파악한 후에 논제를 선생님들이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주부터 8주까지 쭉 진행이 되고요. 거기 밑에 자료 어떤 게 나가는지 부분은 이렇게 뭐 논술 문제랑 답안지, 모범 답안, 그리고 논제별 관련 자료, 뭐 첨삭 해설 자료 이런 것들이 나가고요. 우리 라이브만 선생님들은 1인 2회 개별 첨삭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거기 밑에 박스에 별도로 이렇게 라이브반 강의 수강한 선생님들 답안지 제출 방법을 적어놨어요. 우리 어제 학원에 아마 문자가 갔을 겁니다. 그렇죠? A조부터 D조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선생님은 A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안내가 나가고, A조는 1주차와 5주차가 첨삭 주차다라고 아마 안내가 됐을 거고, B조는 2주와 6주차에 제출을 하는 거, C조는 또 3주차와 7주차에 제출하고, 마지막 D조 우리 선생님들은 4주차랑 8주차에 본인이 쓴 논술글을 이렇게 제출하는 걸로 안내가 됐을 텐데요. 제출 방법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학원 메일, 여기 제시된 학원 메일에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 본 내용을 이제 한글 파일에 이렇게 쭉 쳐서 타이핑을 해서 이제 한글 파일로 이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한글 파일, 그 한글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그 첨삭, 그 툴을 이용해서 이제 첨삭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한글 파일에다 쭉 이렇게 쳐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 이제 파일 제목이라든지 파일명은 동일하게 이렇게 박수민 6, 7월 논술 실전반 첨삭, 뭐 A조면 A조, 뭐 B조면 B조, 그리고 가로하고 실명을 넣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걸 보내는 기일은요, 당일이에요. 이제 본인이 제출하기로 한 그 주 당일 저녁 8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조 선생님들은 오늘 보내셔야 돼요. 오늘 요거 시험 본 걸, 그죠? 작성하셔서 이제 오늘 20시까지 여기 적혀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고, 제가 요거 첨삭을 다 한 후에 이 첨삭 완료된 답안지는 그 다음 주 월요일 16시까지 12시까지 개인 메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오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니까 라이브 선생님들 참고하셔서 제출일 늦지 않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거기 위에 다시 올라가서 우리 1357주차 이렇게 총 4번에 걸쳐서는 논술 과제가 한 편씩 나간다라고 적혀 있죠,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 수업 때 하는 이 논술 시험 보는 문제 8문제 외에 4문제가 과제로 또 나가니까요. 선생님들 요것도 개인 공부 시간 확보하셔서 시험을 보시고, 이 1357주차에 문제가 나간 거에 대한 답안은 그 다음 주 2주 그리고 4주, 6주, 8주에 이렇게 모범 답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때 이제 해설을 간단히 하고 이제 답안을 드릴 거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과제가 4번 있구나 이렇게 가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게 전반적인 진행 일정이고요. 우리 다음 장에 넘겨서 논술 공부 방법 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스스로 많이 써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감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어렵다라고만 하면 사실 그게 내게 되기가 참 어렵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적극적인 자세로 그래 한번 해보자. 근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누구나 다 그러죠. 그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논점 하나만. 그래 오늘은 내가 이 논점 하나만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씩 하다 보면 이 전체 서본결의 틀을 잡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서 직접 써봐야 되고 많이 써야 한다는 거, 그리고 많이 고쳐보는 것이 또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 생각하셔서, 일단 우리가 이제 실전반 함께 수강하는 선생님들은요, 이 시험
시간 60분을요, 정말 실전과 같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공부라는 게 좀 어렵지만 매 순간 정성만 다하면 그 정성에 대한 결과는 있기 마련이죠. 정성을 다하지 않고 뭔가 합격이라는 큰 결과를 바라는 건 거기서부터 뭔가 잘못되었던 거예요.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매 순간 정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그거에 맞게 온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어진 그 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몇 교사실이다, 어떤 시험장에 내가 고사실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좀 태도로 이렇게 실전과 같이 임하면 좋을 것 같아. 꼭 그러기를. 그래서 합격한 선생님들은 다 동일하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의고사를 실전과 같이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했기 때문에 실전에 갔을 때 좀 긴장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낮추고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최선의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요 시간 60분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어깨 이렇게 의자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막 시험 응하지 마시고요. 정말 딱 책상에 붙어서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정확하게 분석해서 최선의 답을 구상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임하시길 정말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얘기로는 이제 매주 진행되는 그 실전반의 논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 다지기 시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제 관련 읽기 자료 우리 선생님들 유아교육에 대한 좀 이해를 넓히고 그 어떤 관점, 우리 선생님들 나름대로 교육에 대한 관점을 갖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 논술 시험뿐만이 아니죠. 2차에서도 충분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나름대로 놀이 중심 교육이란 이런 거지. 다문화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거지. 뭐 아이들의 어떤 갈등 상황을 지도할 때 교사는 이러이러한 어떤 마인드와 이런 어떤 지도 방법을 써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자신만의 관점, 확신 뭐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문제의 분석과 답안 작성 훈련은 매일 반복한다. 그러니까 실전반에서 진행되는 걸 매일 반복하라는 건 오늘 우리 한 문제 풀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을 지난 다음 날부터 매 시간 쪼개서 그죠? 계속 재분석하고 재작성하는 시간을 갖자는 거죠. 좋아요. 이거 조금 이따 공부 계획 얘기할 때 다시 또 언급하고요. 이제 기초반에서 다뤘던 문제들, 이거 그냥 덮어두는 거 아니고 이제 매주 한 편 이상은 선생님들이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반에서 이제 기출 문제들을 풀었는데, 우리 선생님들 그거 이제 논제를 쭉 적어 놓으세요. 예를 들면 반성적 사고, 또 교사의 역할 갈등, 그 각각의 그 출제된 문제의 논제들이 있죠. 그걸 나름대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하셔서 매주 내가 어떤 부분을 이번 주에 복습을 할지 계획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습이라는 건 논술도 사실은 선생님들 암기예요. 이 논술도 문제와 그 다음에 진술 방식 플러스 답안, 어떤 핵심 내용이 들어야 되는지를 선생님들이 암기하셔서 글로도 쓸 수 있어야 되고 말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뭐 단순 암기는 아니고 이런 내용이 핵심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타당하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반복해 나가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기초반에서 다룬 문제를 한 편 혹은 두 편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최소 한 편은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4번에 보면 제가 무엇의 필요성, 어떤 것의 중요성, 뭐 문제 해결 방안, 어떤 것의 증진 방안, 장점 이런 것들에 대한 암기는 필수다 그랬어요. 사실 알아야 쓰거든요. 내용을 알아야 쓰는 것이고 많은 지식이 있을 때 문제에서 요구한 거에 맞추어서 선택해서 답을 쓸 수 있는 거라서 우리 선생님들 예를 들면 인성교육의 필요성 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문제에서 요구한 거에 맞추어서 내가 외운 것 중에 뽑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성, 뭐 장애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논하시오 했을 때 어떤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지식이 나한테 5개 있어요. 그 5개 중에 출제자는 단서를 줬어. 뭐에 근거해서 그 중요성을 논하래요. 그럼 그 5개 중에서 출제자가 요구한 걸 뽑아서 글을 써야 하니까, 그죠? 이제 지식 암기해 놔야 되고, 문제 해결 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평가시 교사가 잘못한, 그죠? 점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라고 했을 때, 올바른 방안을 제시하라 했을 때, 유아평가에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논제가 무엇이 다뤄지냐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암기한다. 이런 생각으로 좀 축적을 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유의미한 문장, 좋은 표현을 내 것으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답은 잘 찾아 쓰는데 문장이 뭔가 조금 우리 선생님들 표현에 의하면 초등학생이 쓴 그런 어떤 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이 쓴 글을 저한테 그렇게 또 많이 표현을 하고 그러던데, 뭐 초등학생이 쓴 글일 리가 있나요? 근데 다만 너무 이렇게 전문적인 어휘라든지 매끄러운 문장 진술이 아니라 이렇게 좀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느낌과 이런 좀 매끄럽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막 수려한 그런 글쓰기 실력을 보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되는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바는 전문가적인 유아 교육을 전공한 전문가로서의 글쓰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 선생님들께서 이런 거 좀 표현이 좋다, 매끄럽고 매우 내가 내 논술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논술 노트 하나 만들어서 모으자 그랬죠? 근데 거기에 막 한가득 담겨 있으면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것들, 내가 정말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좀 발췌하셔가지고 한 일주일에 뭐 최소 뭐 10문장 정도? 혹은 뭐 10개의 어절 정도, 어구 정도 이런 것들은 좀 담아 놓으시면 이제 좀 다음에 꼭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다음 써보고 또 쓰면서 논술 쓰기랑 친해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 논술 정말 하기 싫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좀 해보자. 그래. 이제 6월이고 그쵸? 시작할 때가 됐지. 지금까지라도 혹시 이렇게 좀 게을리했다면 지금부터 해서 이제 논술 충분히, 사실 논술은 전공 공부를 바탕으로 이제 가능한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금세 또 익숙하게 전공 공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논술 시험 볼 때 나 이거 논술 시험 오늘 너무 많이 틀렸는데 하더라도요, 그건 정말 안전한 실패라는 거. 그래서 실전이 아니기 때문이고 지금 실패하는 건 나에게 큰 교훈과 어떤 지식을 주는 그런 계기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안전한 실패를 많이 경험하라 그랬습니다. 그럴수록 강력한 어떤 합격의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선생님들 그런 생각으로 이런 말들 잘 기억하셔가지고 틀려도 된다,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셔야 돼요. 좋아요. 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가 이렇게 화살표로 제시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문제 읽게 되죠. 우리 문제 딱 받으면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그래 20점 만점 받자, 이런 마음으로 문제를 찬찬히 읽습니다. 자, 문제를 읽으면 논점 1, 2, 3 출제자가 무엇을 요구했는지 논점별로 내용 파악과 함께 문장 진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감이 잡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개요도를 작성을 합니다. 그죠? 문제를 분석하며 답을 찾는다 했는데 사실 그 앞에 이제 개요도, 초안지에 개요도를 짜보게 되죠. 그래서 틀을 만든 후에 핵심 답들을 그 개요도에 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요 작성하는데, 사실 우리 요거 할 때 제가 선생님들께 좀 시간, 언제까지 이게 끝나줘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일단 문제를 딱 읽고 문장, 논점별 문장 진술 방식을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제시문을 쭉 분석하면서 답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제시문을 읽으면서 이건 논점 1에 대한 답이구나, 이건 논점 2에 관련된 답이야, 이렇게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개요도에 옮기는 그 과정에서 우리 선생님들 최소 30분까지,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제시문 분석 쭉 해서 답을 체크하는 거 한 15분. 그 다음 초안지에 이렇게 개요 작성하기 위해서 답을 옮겨 쓰고 문장을 좀 다듬는 그런 과정이 15분. 그러니까 30분까지는 개요가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30분 넘어서는 지점부터는 답안지에 내가 답을 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35분 지점부터는 답을 써야, 그죠? 우리 그 1면, 2면 두 장에 해당하는 답안지에 답을 다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지 작성하는 걸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선생님들 잡으시고, 그러고 나면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퇴고를 한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고 배점표 다시 재차 마지막 확인해서 맞았는지, 또 문장이 좀 어색하면 이제 퇴고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죠. 좋아요. 이렇게 해서 60분이라는 시간을 잘 쪼개서 접근하셔야 되고, 나 아직 60분 안에 다 못 쓴다 하는 경우는요, 지금은 연습이니까 만약에 너무 어려워 그러면 서론과 결론은 잠깐 내려놓고 본론을 쓰는데 60분을 쓰셔도 됩니다. 근데 다만 본론을 쓰는 시간도 60분에 어려워 그러면 조금 더 많이 내가 논술을 공부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본론 완성하는 데는 60분 정도의 안에 들어와 줘야 되고요. 나는 서본결을 다 쓰는 게 60분 안에 가능해? 그럼 당연히 제가 지금 안내드린 시간대로 접근하시면 되고, 그러지 못해 하는 경우는 서론과 결론은 제쳐두고요. 일단 본론을 15점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점차 서론과 이제 결론까지를 넣어서 60분 안에 들어간다 생각하셔서 한 70분
정도 시간을 잡으신 다음에 60분 동안은 본론 완성하고 그 다음에 10분 정도는 서론과 이제 결론 부분을 쓰는 방식으로 이끌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자꾸 줄인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면 줄어들게 되어 있으니까요. 너무 힘들면 70분 혹은 뭐 80분 안에 쓰자라는 목표로 진행을 해보기 바랍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들 이제 논술 공부 계획 세우는 거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일주일 7일 중에 하루가 논술 데이예요. 그죠? 우리 그 라이브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화요일을 중심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논술 수강일을 잡으면 얘는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그죠? 확보해 놔야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화요일은 아침 새벽에 우리가 해야 될 공부들이 있죠. 이거 개정 누리과정을 공부하고 뭐 개인 나름대로 뭐 잠깐 자투리 시간을 내서 뭐 개론 부분을 뭐 복습한다거나 뭐 나름의 일정을 소화하시고 아침 9시부터는 이제 논술 수강할 준비를 해서 오후 한 3시 정도까지 확보하고 인강반 선생님들도 요일만 바뀔 뿐이지 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수, 목, 금, 토, 월이 있는데 자, 요때 우리 이 실전반 때 했던 그 문제를 다시 공부하기로 했죠. 배경 지식 다지기 위한 자료들도 있고 이러니까요. 그거를 한 3일 정도 요거는 이제 실전반 문제 복습. 자, 여기 지금 논술 수강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일은 모두 다 1시간 정도 공부를 합니다. 그죠? 1시간 정도 확보를 합니다. 공부 시간. 그래서 이 논술 실전반 문제 복습을 3일간 제가 하자고 했는데 이 3일 동안 1시간씩 하는 거니까요. 뭐 논점 1, 2 정도를 수요일 날 하고 논점 3 목요일 날 해서 본론 쫙 한번 써보고 그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서론과 결론 한번 맺어본 다음에 읽기 자료 같은 걸 다시 보완을 하는 식으로 해서 1시간씩 투자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요거 이틀 정도는 우리 아까 기초반에서 했던 문제 그죠? 복습하자 했습니다. 그죠? 논술 기초반에 했던 거 우리 선생님들 주제 쫙 뽑아갖고 정리하는 그 리스트 같은 거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얘를 내가 언제 복습을 할지 계속 같이 좀 엎쳐서 안고 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기초반 문제 복습을 하는데 한 문제를 이틀 나눠서 하든 아니면 한 문제 해서 일주일에 2문제 정도씩 복습을 하든 그건 개인의 공부 정도에 따라서 기초반 문제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하루 남는 요 시간은 우리 과제 나가는 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과제 나가는 주는 또 논술 과제 풀어야 하고요. 혹시 과제가 없어 이런 주는 이제 과제 부분을 복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요거 그냥 공부 기본적인 이런 식의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거니까요. 요거 참고하셔서 공부 계획을 나름대로 또 세우신 후에 8주 알차게 보낼 수 있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그 밑에 필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건 제가 그 기초반에서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필사를 한다는 건 답을 그냥 베껴 쓴다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들 반드시 그 문제와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이 답으로 담아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썼구나 이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저 원문 글을 구조 파악한 후에 그런 다음에 그것이 납득이 된다면 이제 그것을 한번 따라 써보면서 그 구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그 필사 부분 참고로 보셔서 꼭 뭐 먼저 해야 돼요? 문제에서 A를 요구했으니까 이렇게 답을 써놨구나. 그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이 이해가 된 다음에 이제 따라 쓰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따라 쓴다고 해서 사실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문제에서 무엇을 물었고 그래서 이렇게 진술했구나. 이것이 좀 납득이 되는 과정을 먼저 밟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필사도 이제 필요한 경우 꾸준히 해나가시면 크게 글쓰기 향상에 도움이 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요. 바로 이제 논술 실전반 그 교직 논술 작성법 자료 있죠? 그거 보고 이제 1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